안녕하세요. 노병철입니다. 오늘은 조금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셨어요? 요즘 1위 달리고 있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 그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마음이 참 지금도 좀 먹먹하고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요.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직접 만나서 담판을 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가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도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어떤 공적인 위치에 있으면은 반드시 공과가 있어요. 잘했던 분야가 있고 또 못한 분야도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떠나서 영화를 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궁정동에서 암살당하기 40일 전 이야기부터 쭉 풀어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이죠. 코리아 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청문회에 들어갑니다. 그 정언한 날이 77년 10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79년 10월 26일로 따지면 한 2년 차이가 나는데요. 영화는 뭐 어쩔 수 없죠. 원작자 말에 의해서도 그렇고 감독이 하는 얘기도 그 2년간의 얘기를 풀 수 없으니까 40일 동안 압축해서 긴박하게 내용을 풀어갔다고 합니다. 원작자가 누굽니까? 김충식 작가. 이번에 따르면은 이 내용은 80%가 팩트, 20%가 영화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딴 거 다 얘기 다 생략하고요. 지금부터 저한테만 관계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남기지 않으면 역사에 영원히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런 기록을 제가 남기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박정희 전 대통령 뒤에 전 대통령 이런 호칭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와 개인적인 만남은 공적인 것은 없어요. 또 근무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제가 근무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을 제가 맡으면서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연이죠. 따져보면은 박지만이 1976년 말에 소문이 들어오기를 육사에 들어온다, 이 소문 결국 들어왔어요. 77년도에 이제 1학년 생도가 됐고, 저는 3학년 생도로서 박지만 군을 직접 멘토로서 밀착 지도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어요. 어떻게 해서 제가 선택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특별히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제가 맡게 돼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알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때 박정희가 그냥 일부러 아들을 육사에 보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박지만한테 직접 제가 들었으니까 얘기합니다. 자기가 중앙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자극을 받았대요. 영국의 귀족들은 다 그 자녀들을 정말 열심히 그냥 땀도 흘리고 특별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곳에 보내고 스스로 그리 간다, 이런 오블리주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기가 육사에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대요.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가니까 심각하더래요. 자기는 육사에 들어가겠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그냥 갑자기 얼굴이 변하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굉장히 언짢아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눈물도 이렇게 약간 흘렸다, 이런 말도 해요. 좀 의외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뭐 나머지 얘기 다 빼고요. 박지만을 제가 이렇게 밀착 지도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참 착합니다. 유머도 많고요. 순수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는 마약 때문에 뭐 말도 많았지만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총으로 죽고 또 아버지마저도 총으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면요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럴까? 왜 저런 나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직접 겪어본 사람의 그 마음을 모릅니다. 저는 뭐 마약했는 것이 뭐 정당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누구든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참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참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박지만은 굉장히 불행하게 그 후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죠. 박지만은 저보다 3살 나이가 적습니다. 저는 55년생, 육사에 약간 저 늦게 들어갔죠. 그 고등학교를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그리고 박지만은 58년생입니다. 3살 차이 났고요. 제가 3학년, 박지만 1학년 이런 관계로 이제 유지가 됐고, 제가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밀착 지도하면서 도와줬죠. 특별한 관계죠. 어느 날요, 지금 차지칠 얘기 좀 할 겁니다. 교장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니까 그 당시 교장 백모 장군이 저를 보고 저 사람들 따라가라 그래요. 보니까 경호실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까만 옷 입고, 이렇게 까만 옷 입고 따라갔죠. 그들 차 타고 따라가니까 어디 갔느냐, 경호실로 갔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가니까 차지철 이 양반이 저를 맞이했고, 저를 보더니만 인사하면서 옆에 있는 경호원들 다 밖으로 보냈어요. 단둘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갑자기 저한테요, 다가오더니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노생도 나를 좀 도와주게, 이런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박지만이 밖으로 나가서, 외출 나가서 문제를 계속 좀 일으켜서 박정희가 굉장히 마음이 언짢아서 경호실을 어떻게 하겠다고 뭐 굉장히 아주 난리 났을 때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 났다고 그럽니다. 본래 육군 사관학교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든 뭐 경호니 뭐니 담당하는 입장이었고, 육사를 나가면, 밖에 외출 나가면은 경호실을 써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나갔거든요, 박지만이. 그러니까 이 차지철 이 양반이 너무너무 당황하니까 저를 꼭 손잡고 하는 얘기가, 지금 지만군이 대통령 말도 안 듣고, 각하 말도 안 듣고, 자기 말은 물론 당연히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는다. 그런데 제가 노생도가 가장 노생도를 가장 무서워한다. 그래도 노생도 말은 들을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수습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참 마음이 이상했어요. 천하의 차지철 아니었겠어요? 아주 뭐 아나무인이었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그런 것도 나오고 뭐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확 자기 어떻게 보면은 안위, 자기의 입장이 너무 어려울 때, 자기 일신상에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사관성대에 불과한 저를 막 손잡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야, 이게 참 이것이 인간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공적으로 밖으로는 뭐 이렇게 해도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고 직접 무슨 큰일 생길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측은한 마음도 사실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차지철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저도 생각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지만이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각하를 잘 모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참 이게 11.6하고 관계되는 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각하를 잘 모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모시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하지 말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어요. 저는 뭐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교회 다닙니까 하니까 다닌대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시라고. 나는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당신은 기도만 하라.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차지철이 저를 다시 손잡고 뭐 하나 줘요. 넌 뭔가 싶었는데 명함이에요. 명함을 보니까 앞뒤로 하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보니까 그냥 차지철 이름만 하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이런 명함 처음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 천하의 이름, 이 차지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거죠. 거만 떠는 거죠. 아나무인이죠.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명함이 그런 명함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죠. 일단 차지철 관계는 그 후로 또 뭐 얽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선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박정희와의 만남을 제가 또 얘기할게요. 박정희와의 만남은 단체로 우리 분대는 육군사관학교 분대 단위로 생활을 하는데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4학년 1명에서 이렇게 분대입니다.
우리 본대가 있었는데 박정희가 육사를 방문하면서 아들 때문에 방문하면서 그 식당에서 생도회관에서 같이 식사한 적이 있고 또 다시 또 저희 본대를 초청해서 청와대에 가서 식사한 적도 있어요. 그런 인연이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육사를 졸업했어요. 79년도에. 그리고 저 밑에 전라도 강진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박정희가 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드디어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79년도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가니까 청와대, 옛날 청와대죠. 내리자마자 보니까 박정희, 차지철 딱 같이 있습니다. 인사드리니까 저를 맞이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냥 국수, 아주 박정희는 참 검소합니다. 그건 뭐 인정해야죠. 검소합니다. 그래서 국수 3그릇 먹었어요. 먹고 난 뒤에 박정희 이번에 기분이 좀 좋았던지 맥주병을 2병 갖고 오더니 따서 지에게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막 기독교인이니까 뭐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딴 말 하지 않았어요. 잠시 기도하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깜짝 놀라죠. 기독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차지철이 옆에 있다가 놀래가지고 소리를 확 질러요. 임금님 어주야. 뭐 저는 어쩔 수 없어. 뭐 죄송하지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차지철도 육군 소위가 그 당시 박정희한테 직접 그것도 다른 술을 거부했으니까. 그때 박정희가 갑자기요 자기가 다른 술을 딱 잡더니 입에 부고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딱 더니만 됐네 하면서 차지철 보고 임자 나가봐 보냈어요. 그리고 이 얘기 좀 하다 일어섰어요. 이제 헤어질 때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 박정희가 하는 말이 입에서 그냥 주섬주섬 나오는 말이 카트 그 양반이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카트? 나중에 보니까 저를 만난 일주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카트가 한국에 왔어요. 6월 30일 날 딱 일주일 전. 그때 주한미군 철수 또 한국의 인권 문제 얼마나 박정희가 민감해요. 이 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 회담이. 간지 일주일 됐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 같아요. 카트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저 앞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요 제가 이제 단판 아닌 단판의 말이 입에서 나와버렸어요. 어떤 말이 나는가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각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피십시오. 이런 말이 갑자기 톡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각각 주변에 있는 사람 잘 살피라. 대통령이 그 당시 그 박정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고? 각각 주변에 있는 사람 잘 살피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또 입에서 말이 나오기를 국민의 소리 똑바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끔찍한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 당시 박정희한테. 그러니까 박정희 얼굴이 확 그냥 굉장히 안 좋게 변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언제 또 만나겠다고요. 어쨌든 제가 제 입으로 그 말이 나왔어요.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 조심하라. 그리고 국민의 소리 똑바로 들어라. 이 말을 하고 나오는데 호주머니에서 손을 넣더니 뭐 꺼내요. 잠깐만 하더니만 저한테 줬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공개 제가 하죠. 노란 봉투, 옛날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를 주면서 이제 어깨를 두드리고 어쨌든 저 받아와서 나중에 보니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임관을 3월 달에 했지만은 임관을 축하한다는 말하고 앞으로 정진을 기원한다 이런 말을 써서 저한테 준 거예요. 만약 이 편지가 없었다면 지금 하는 이 말도 여러분 어쩌면 또 그냥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역사에 제가 이 부분만큼 또 필요할 줄 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난데 제가 다시 강진에 내려와서 근무하는데 뭐 3개월 채 이제 될 그런 시기죠. 갑자기요 밤에 저 훈련 마치고 오는데 정말 좀 생각도 못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요 그 깜깜한 하늘에서 커다란 별똥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완도 강진 앞에 갈대밭 앞으로 쫙. 본래 옛날부터 큰 별똥이 떨어지면 나라에 큰일이 생기거나 큰 인물이 질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하루 전날 죽을 때 밤 12시에 하늘에서 큰 별똥이 탁 떨어졌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바로 그 시간이 11.6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 경입니다. 궁중동의 그 사건이요. 바로 그 시간에 저는 그 별똥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아주 이상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맞은 거죠. 그때 보니까 차지철이 죽은 나이가 44입니다. 만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참 그런 모습으로 또 비참하게 죽었고요. 박정희가 죽은 나이도 62세입니다. 1917년생입니다. 지금 보면 참 젊었어요. 제가 지금 66세잖아요. 저보다 4살 적은 나이에요. 어쨌든 11.6으로 두 사람은 죽게 됩니다. 저는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가 좀 필요했어요. 사람은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 누구나 자존심이 다 있어요. 대단한 사람도 자존심은 더 크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진 듯한, 별로 별 볼 일 없는 듯한 사람조차도 자존심은 있거든요. 절대로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것을 좀 생각하게 되고, 또 왕따 있잖아. 왕따 진짜 나빠요. 사람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 왕따입니다. 삽교청 갈 때 마지막 헬기 탈 때 김재규를 떨어뜨리잖아요. 가지 못하게. 저는 그때 그 심정이 이해돼요. 정말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순간에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돌변할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잘 어떻게 하든지 위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정말 겸손해야 돼요. 보면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다 사람들 겸손해요. 하지만 올라가면요, 뭔가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그냥 하나 모인되고 그런 것 같아요. 목에 힘주고 그냥 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참 정말 잘 써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문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브루투스, 너까지도 시저가 죽을 때처럼요. 정말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써야 되고, 잘 뽑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잘 살펴야 돼요. 말 그대로. 제가 단판했을 때 했던 말처럼 언제나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권력에 눈이 멀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박정희가 18년 6개월 만에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영원히 갈 것 같았죠? 영원히 대통령 할 것 같았잖아요. 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장 5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마지막 장면 보면은 김재규가 참모총장 차를 타면서 육군 본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남산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에 결국은 육군 본부로 가면서 잘못됐다, 이게 역사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남산으로 갔어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쨌든 선택은 중요하지만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늘 조심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되고, 늘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은 결국 죽는다 하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내일 아침 어찌 될지 모르니까 결국 죽는다. 그러니까 마음도 피울 때가 필요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이것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내가 죽었을 때 과연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이런 생각하면은 참 조심스러워요. 또 잘 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산의 부장들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